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공동 징계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인 어제 서울 시민광장 분향소에서는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또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이 농가를 찾았던 축산 차량이 다른 농가 수백 곳을 방문해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봄철 대반격을 앞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기밀을 제보해달라며 첩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부터 한풀 꺾일 전망이지만 6월과 8월엔 예년보다 조금 더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정부 출범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인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헛 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경기도 안성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결정되자 간호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 등 단체 행동을 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직후 간호협회는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45만 명이 넘는 간호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단체 행동 방식으로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업무는 거부하는 준법 투쟁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PA 간호사가 업무를 중단해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며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전자지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를 토대로 최초 투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이동했는지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낼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이 떠난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계파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징계 논의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내정자가 만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지만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여야가 공동 처리하자는 국민의힘과 신중하게 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차는 선명했습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 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회의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간 협의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할 수 없어서 내일은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절차까지만 하고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되는데 경고, 사과, 출석 정지에 더해 최고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싸늘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원직 제명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의 자체 조사는 자료 제출 문제로 사실상 멈춰서 있습니다. 아직 김남국 의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보고 진상조사팀의 조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당내에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며 계파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원조 측근그룹 실인회의 구성원이자 대선 때 수행실장을 맡았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편만 감싸도는 뭐 그런 정당, 내로남불 뭐 이런 게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문제다. 이건 당대표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안성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에서 김남국 의원 공동징계한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에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최근엔 김남국 의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 리더십이 다시 벼랑 끝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낼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이 떠난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사실이 드러난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특정 가상화폐에 4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때 투자금을 2배 넘게 불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당 코인 발행사의 관계자는 김 의원의 투자 형태가 이상하다면서 내부 정보가 제공됐는지 의심스럽다고 YTN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16일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 남은 거래 기록입니다. 가지고 있던 위믹스 코인 7만여 개를 판 뒤 개당 6,900원 정도 하던 메콩코인 57,200여 개를 사들입니다. 투자금만 4억 원. 나흘 뒤 메콩코인 가격은 17,00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그 전날 코인 7,700여 개를 팔아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거래를 두고 지난 12일 해당 코인 발행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메콩코인은 대체 불가 토큰으로 불리는 자체 NFT와 연결돼 있어서 보통은 둘을 함께 보유하는데 김 의원처럼 코인만 가진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멤버십도 생기고 회사에서 이것저것 제기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콩즈 NFT를 안 사고 코인만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메콩코인 발행사는 당시 입장문에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시점이 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아래 이루어졌다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발행사 관계자는 YTN이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김 의원의 거래가 과거 경영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보를 누군가 줬겠죠. 아니면 갑자기 코인이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데 그래서 내부자 정보나 뭐 이런 거를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고. 여당 당직자 출신의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메콩코인 발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YTN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기고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였던 21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정상화됩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와 소위원장, 소위위원 선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전하던 윤리특위가 재가동되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북한 해킹 보안 점검 거부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제원 위원장과 야권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회의에선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각각 2022년과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게 특혜라는 지적인데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용 공고도 없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심사를 했고 그것도 100% 취업입니다. 1대1이니까.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빠 찬스를 줬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이어진 북한 해킹 보안 점검 거부 관련 질의에서는 이 선관위 답변이 부실하다는 장제원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이 위원장 개입이 적절치 않다고 야권이 반발하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기다리는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라.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최근 이 의원이 이 돈봉투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자리 배치가 바뀐 걸 꼬집은 겁니다. 발언에 항의하는 야당과 회의 방해라는 여당 사이 고성이 오갔고 못 줍니다. 위원장이 말 함부로 했잖아.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결국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행완이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여당 행완이 의원 역시 맞불 기자회견으로 대응했습니다. 장재원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다.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선관위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200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200일 전 그날을 기억하자는 시민들의 손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광장 분향소에 남겨진 꽃다운 청춘들의 영정사진 앞에도 국화꽃이 매일 놓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절을 올립니다. 미워도 사랑할 수밖에 없던 딸 김도훈님을 기억하며 절합니다. 31배. 참사 200일을 맞아 모인 시민들도 그날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유가족분들이 계속 왜곡당하고 폄하당하고 하지만 국가에선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없고 하는 것들에 화가 나서 계속 연대하게 됐고 오늘도 나오게 됐습니다. 반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 원인은 아직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현실에 유족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5월이면 보통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애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좀 크죠. 그러면서 5월의 달에는 또 더 좀 가슴 아픈 달이 되겠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재판은 이달 들어서야 시작됐는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지지부진합니다. 참사의 과정이 또 정치적인 견해와 관련돼서 사회적인 또 갈등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또 분명히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구조 현장에 나가 힘든 시간을 보낸 이를 위한 치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년 동안 조사 내용을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계엄군은 열흘 동안 최소 20여 곳 이상에서 50여 차례나 시민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응한 계엄군들은 발포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지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왜 광주 시민을 쐈는지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포 책임과 관련한 3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군 지휘계통에 있던 인물들이 책임자로 지목한 건 전두환 씨. 조사에 응한 당시 육군본부 보안부대장은 광주 진압을 현장에서 실행한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을 움직인 건 전 씨라고 말했고, 또 다른 육군본부 차장은 발포가 사실상 전 씨 지시였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어서 계엄군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는 전 씨 주장과 상반되는 점입니다. 다만 조사위는 영구 보존되어야 할 진압작전부대의 핵심 문서가 사라져 전 씨가 발포를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진압작전 관련 부대가 작성한 핵심 문서는 육군본부의 문서관리 보존 기준표에 의해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행방이 묘연합니다. 5.18 이후 실종된 시민을 찾는 조사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3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주 전남 해남의 한 예비군 훈련장을 발굴했는데 유골 3구가 나온 겁니다. 조사위는 유골이 매장된 형태나 각기 다른 군인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을 토대로 행방불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신고를 한 가족과 발굴된 유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중인데 조사는 최대 4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나주, 그다음에 영암, 목포, 그다음에 해남, 강진, 완도, 진도 이쪽에서 실종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하고 있고요. 지난 2020년 5월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후 6개월 동안 국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신군부 핵심 세력들이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은 진상규명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추모제와 전야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5월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유족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저녁에는 광주 시민과 고려인 동포 등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민주평화 대행진으로 전야제가 시작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어제 피해자 단체가 국회를 찾아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지원 요건으로 내세운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한 피해자는 전체 17%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감별법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선구제 방안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코레일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국내 2번째 공기업입니다. 한때 대졸 신입사원을 1,000명 이상 뽑기도 했는데 올해는 대규모 적자에 발목이 잡혀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해마다 3월과 9월 2차례 공고를 내고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까지도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적자 때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상반기 공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공채 기회가 많아야 경쟁률도 낮아지고 입사 가능성이 커지는데 뽑지도 않고 계획도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채용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서 심각한 경쟁률을 낳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더 막막하고 그걸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전력 직원은 23,700명으로 국내 공기업 가운데 코레일에 이어 2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연봉도 상위권이고 안정된 직장이라 취준생들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역대 최대인 1,153명을 뽑은 이후 공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었고 올해는 규모가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발표한 자구책에서 전력 수요 증가와 신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분 1,600여 명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정원을 496명 줄이기로 해 신입사원 선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초래된 한전의 부실. 피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취업 준비생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충북에 있는 한우 농장 2곳과 염소 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우 농장에서만 구제역 발생이 보고됐는데 염소 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충북 청주와 증평 한우 농장 각 1곳씩과 청주 염소 농장 1곳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세 농장 모두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사육하고 있는 소와 염소는 모두 매물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이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사고 건수가 늘어난 건 물론 사망자는 무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낮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차량은 대부분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서 우회전을 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달여 사이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 역시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는데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계도 기간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친 사고가 많이 일어난 60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험 요인이 350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 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최근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멀리 두는 방안이 해법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스쿨존은 우회전 구간에 울퉁불퉁하게 블록 포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게 해야 하고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는 전방향 적색 신호 체계를 도입해서 교차로 특성에 맞게 시설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운전자들도 우회전하기 전엔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의무화 계도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3월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07.7로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매매 심리는 1.3포인트 오른 110.3으로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반격을 앞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미사일 타격과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은 러시아의 정보를 알려줄 첩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이 홀로 눈길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향하고 창밖을 응시하는 한 여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어 나레이션은 당신 주변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하지 않지만 우리는 원한다며 연락을 당부합니다. 우크라이나 편에선 미국의 CIA가 러시아 기밀을 제보할 스파이를 모집하는 영상입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신경전을 벌입니다. Не располагаю информацией, не знаю. Но убежден, что наши специальные службы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мониторят и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тоже. 기세 싸움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힘겹게 밀어내고 있는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는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찾아가 사기 진작에 나섰고 Ви наближаєте час нашої загальної перемоги і ви даєте можливість підготуватися нашим тим військовим частинам, які будуть брати участь в наступальній операції. Тому я вам дуже вдячний.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요격했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요격당한 적 없다며 오히려 키이우의 방공 시스템을 폭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Цель удара достигнута. Все назначенные объекты поражены. Высокоточным ударом гиперзвуковым ракетным комплексом «Кинжал» в городе Киев поражен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й комплекс «Патриот» производства США. 우크라이나의 전면적인 대반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럽 평의회 40여 개국 정상들은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물을 전쟁 책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곧바로 체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된 지 20일 만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제2요구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과 관련해 연대 총파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부권의 대상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빠져 아쉽지만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점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메콩코인에 4억 원을 투자해 한때 투자금을 2배 넘게 불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코인 발행사 측이 내부 정보가 제공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메콩코인 발행사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처럼 메탄코즈 NFT를 안 사고 메콩코인만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사코인을 대량 구입한 배경과 관련해 전 세계에 10,000개가 넘는 코인이 있는데 정보를 누군가 줬을 것이라며 내부자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과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그제 유튜브 방송 이후 두문불출, 어제는 국회 상임위조차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물론 그동안 민주당과 정책 보조를 맞춰온 정의당마저 김 의원을 향해 정치권을 떠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게 전부 다 김남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직후 신야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의 거액 코인 논란은 윤석열 정권 실정 덮기용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하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에 어제는 그간 의욕적으로 참석해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다 김남국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출연 직후 친명계 의원 한테서조차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을 정도로 비판 여론이 거센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액수가 몇천 원에 불과하다는 김 의원 해명이 또 거짓이었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탈당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짓말 프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 청문회 때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탓은 하지 말라고 비꼬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달라며 소속 의원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연일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민적 불신 앞에 양당은 과연 떳떳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의원직 사퇴 문제가 새로운 여야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거액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가시도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 위원장이 중앙선관위 측을 상대로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대책을 거듭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그보다 더 기술적인 더가 뭐죠? 그보다 더 기술적인 아니 현안질의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좀 들으세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아 참. 됐습니다. 일단 설화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가처분 소송이나 재심 청구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징계 불복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스스로 추스르며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징계 과정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요구로 지난 14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토크쇼에 참석해 자신을 1위로 뽑은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징계를 감수하고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을 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최대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활동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개정안은 학자금을 빌린 청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전까진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엔
이자 면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의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주는 건 재정 여건을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월 가구 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부 역시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은 물론 다른 취약계층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추가로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법사위를 우회할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내낼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총파업에 나서면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조원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른바 건폭으로 몰아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더위에도 노조원들이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집회는 지난 1일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각 지역에서 상경한 노조원들이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노조에 대한 강압 수사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조합원 수십 명을 구속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선 있는 법도 무시하고 법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다. 양희동 열사에 분신한 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구속 수사를 멈추지 않고 무고한 우리 동지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른바 건폭몰이라는 노조의 비판에 경찰은 수사는 증거를 토대로 하는 것인 만큼 강압 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날 집회 장소 선정을 놓고 노조와 신경전을 벌인 끝에 기동대 5천여 명도 투입했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2개 차로를 점거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대의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총력 투쟁을 예고한 노조는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1박 2일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미리 보낸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공식 방한하는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트리도 총리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만찬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협력 강화와 미래 세대 인적 교류 확대 지원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정채용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추진합니다. 여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고용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광역시를 찾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훈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국회 연설을 들은 뒤 오후에 광주를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광주 망월동 민족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 금남로로 이동해 5.18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관련 조율을 위해 오늘 실무급 화상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실무급 화상회의에서는 시찰단의 활동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자동차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 포럼이 울산에서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진행 요원 도움을 받아 조금씩 자동차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거리를 누비는 전기차를 그대로 재현한 모형입니다. 조립하는 사람들은 울산 자동차 포럼 위원들,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려고 만든 포럼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 모인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와 정부 등 17개 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 이 포럼은 업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서로 상호 간의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출범식 직후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국내 전기차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연합 환경 규제 강화로 2030년에는 이들 나라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차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내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부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전장화 그리고 전동화 부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안정적인 생태계와 공급망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로 자동차 생태계가 바뀌는 상황. 이번에 출범한 울산 자동차 포럼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을 이끌 길잡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버스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이 된 버스기사가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오늘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반쯤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건널목을 지나던 8살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힘겨운 전쟁 와중에도 부패 척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반부패국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대법원장을 구금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패와의 전쟁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대법원장. 소파 위에 쌓여있는 달러 뭉치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금고에도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На цей час затримано голову Верховного суду і вживаються заходи щодо перевірки інших осіб їх причетності д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правопорушення. 반부패국은 대법원 지도부와 판사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음모를 적발했으며 현재 긴급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와중에도 부패 척결에 열심인 것은 만연한 부패 때문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80개국 중 116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희망하는 유럽연합 EU 가입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유럽연합이 부패 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집권 이후 뇌물 문화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패 척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건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현재 시각 16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됩니다. 어제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강원 동해안에는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강릉은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8도, 대전은 16.1도, 대구는 16.7도, 강릉은 23.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가 31도, 대구는 32도, 포항은 33도, 강릉은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 현상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